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리 선생님, 지리는 빡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강 산지 지형이고요. 오늘의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반도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산지 지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산맥의 구분, 그리고 1차 산맥과 2차 산맥의 비교, 그리고 돌산과 흑산, 비교, 요 세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대면 계약으로 제 학교에서 실제로 만나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미션이 뭐냐면 이 과제를 해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8강 한반도의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자료를 담아서 정리한 파일이 있어요. 파일은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이걸 확인하시고 빈칸을 채워서 오시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프린트를 쭉 다 빈칸 채워서 가지고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오늘 역시 학습지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9강이니까 theme 9, theme 9, 산지지형이라고 적혀있는 요 프린트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을 좀 땡겨왔어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쭉 땡겨가 보면은 한반도에 봤을 때 이제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초록초록한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초록초록한 것들이 다들 그쵸. 네,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비중이 다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를 기준으로 같이 정리를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먼저 산지 분포의 특색을 봤을 때 국토의 약 70%가 무려 산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히 고도가 낮은 산지가 많다.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좀 엄청나게 험준한 막 3,000m, 4,000m 이상 되는 산지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라산 같은 경우에도 2,000m 남짓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산지가 2,000m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산지들은 2,000m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 산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도가 낮은 산지들이 많다라는 거 특징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산지들은 주로 한반도 북동부에 발달하고 있고 이 한반도 북동부는 현재 북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빈칸 채워보시면요. 일단 무슨 경동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이제 우리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고요. 원래 반듯했었던 우리 이제 침식과 풍화 작용에 의해서 평탄했었던 우리나라의 중평원 상태의 그런 지형들이 우리 동해 지각의 확장에 의해서 빡 미는 힘이 몰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것이 뽕 하고 상승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 동해에서 미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동쪽 가까운 쪽들이 더 많이 상승했던, 더 많이 융계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했나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동쪽은 높고, 그 다음에 서쪽은 낮다. 그래서 동고 서저의 지형이다 라고 했었고요. 요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동고 서저의 경동 지형을 만들어 놨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걸 만든 요인이 뭐였나? 요 융기의 힘, 이 힘을 가지고 왔었던 주체가 바로 신생대체 3기에 있었던 경동성 요곡운동이 되겠죠. 경동성 요곡운동 중요한 내용이니까 빨간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형성된 함경산맥과 태백산맥 같은 이 1차 산맥들의 동쪽 경사는 급경사인데 반해서 서쪽은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천 자체도 다르다. 하천도 황해로 흐른 하천, 서쪽으로 흐른 하천은 길이가 길고 하산 경사가 완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동해로 빠진 하천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고 하산 경사가 급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저 정리하고 이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은 지질구조선에 따른 산맥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중생대 때 있었던 변동들이 있었죠. 운동들. 특히 송림 변동.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었죠. 송, 대, 불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송림 변동으로 인해 어떤 방향? 야오뚱 방향이었고요. 그 다음 대보 조산 운동에 의해서 무슨 방향?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들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걸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송림 변동, 그 다음 야오뚱 방향 할 때 송랴. 그 다음에 대보 조산 운동 할 때 그리고 중국 방향 할 때 중. 그래서 대중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존경하는 대통령, 전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대보조선운동 중국 방향, 대중, 그 다음에 송림변동 랴오뚱 방향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워주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고 이것들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이 되면서 이 침식의 결과 골짜기와 산맥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산지 지형들을 여러 가지 구분 기준에 의해서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산지를 방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방향에 따라서 먼저 구분을 해보려고 하고요. 방향에 따라서는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지도를 참고하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향은 자, 야오뚱 방향입니다. 야오뚱 방향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간색이니까 여기 강남산맥, 저규련산맥, 묘양산맥, 엄진산맥, 멸악산맥, 함경산맥 다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다 써주시면 되겠지만 글자가 부족하니까 글자 수 부족하니까 함경, 강남, 저규령 정도 써줬습니다. 두 번째 산맥은 중국 방향이에요. 중국 방향. 대보조산운동 중국 방향 대중이라고 대중. 그래서 이번 중국 방향의 산맥들은 차령, 소백, 노령, 산맥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더 많죠.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마신년 산맥, 광주 산맥, 차령 산맥, 소백 산맥, 노령 산맥 모두가 다 중국 방향에 해당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방향 볼게요. 마지막 방향은 바로 한국 방향 산맥인데요. 한국 방향은 그냥 우리나라 요 한국 방향 그대로 이렇게 직진, 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한국 방향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떤 것들인지 먼저 살펴보고 정리할게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위에서부터 마천령 산맥, 그 다음 낭림 산맥, 그리고 태백 산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제 다른 기준으로 산지 지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산지를 형성 원인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형성 원인.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그냥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가 있죠. 구분하는 기준에 되는 용어. 그 용어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별표 한번 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별표 예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함경산맥, 태백산맥, 낭림산맥 등을 들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함경산맥은 지금 어떤 방향이었냐? 함경산맥, 랴오뚱 방향이었고요. 다음 태백산맥은 어떤 방향이었죠? 태백산맥, 그쵸? 얘는 한국 방향이었어요. 한국. 다음 낭림산맥은요. 낭림 역시 한국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향인 산맥들이 대다수가 이제 내적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방향 무조건 내적 원인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이제 태백, 낭림, 함경 이 산맥들 중요한 친구들이니까 요 세 가지 산맥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적 원인에서 만든 산맥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1차 산맥, 잠깐만, 1차 산맥, 1차, 2차, 3차, 4차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산맥. 그냥 땅 아래에서 있었던 우리 지각 아래에서 멘틀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멘틀이 쭉 대류를 할 때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얘가 막 올라오는 힘에 의해서 바로 1차적으로 만들어진 산맥이다. 라고 해서 1차 산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럼 뭐가 될까요? 반대. 내적 원인 반대, 외적 원인이 되겠고요. 반대 1차 반대, 2차 산맥이 되겠죠.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외적 원인이고요. 차령 산맥, 노령 산맥, 적유령 산맥 등이 있겠고요. 자, 이것도 확인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차령 산맥 지금 어떤 방향인가? 차령 산맥 초록 색깔이니까 중국 방향이 되겠고요. 중. 다음 노령 산맥은요. 역시 중국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유령 산맥은요. 랴오뚱 방향. 그래서 이제 보통 2차 산맥들은 한국 방향보다는 랴오뚱 방향이나 중국 방향인 경우가 많구나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산맥들이 다 이제 외적 원인. 즉, 외적 원인이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바로 침식입니다. 침식. 그래서 지질 구조선들에 따라서 그 틈을 따라서 일어난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 2차 산맥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 따라와 줬고요.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가기 전에 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지금 랴오뚱 방향, 그다음 중국 방향 이런 거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구분되나요? 구분이 쉽지가 않죠. 구분 쉽지 않아요, 사실상. 왜냐면 랴오뚱 방향은 중국에서 튀어나오는 요동반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 중국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방향이에요. 둘 다 사실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이렇게 선들이 지금 보여요. 선들, 라인들이 보입니다. 이 라인들이 다들 지질구조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질구조선. 우리 이제 중생대 때 있었던 커다란 변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질구조선들인데요. 이 선들에 따라서 많이 형성됐겠죠. 이 선들 중에서 굉장히 큰 지질구조선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가장 강원도와 여기 서울을 가로지르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추가령 구조곡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지질구조선이 있습니다. 이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북쪽에 있는 것을 랴오뚱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쪽에 있는 것을 중국 방향이라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서 북쪽에 있는 것들은 랴오뚱 방향,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것들은 다 중국 방향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래서 1차, 2차 지금 구분해봤는데요. 여러분 표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 있는 표죠? 같이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산맥 보시면은 경동소 요구운동에서 뭐가 했다? 뭐 했다? 그쵸? 땡땡 융기했다. 융기한 산지를 1차 산맥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무슨 원인이다? 얘는 내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적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1차 산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멘틀 대류로부터 빡 올라온 거죠. 그럼 얘는 어때요? 지금 힘이 굉장히 강력했다.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강력했기 때문에 어때요?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높은 산맥들이 쭉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1차 산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함경, 낭림, 태백, 소백산맥 같은 것들이 1차 산맥의 사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2차 산맥 가겠습니다. 2차 산맥의 포인트, 지금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2차 산맥들은 그렇죠. 중생대 지질구조선들을 따라서 뭐가 됐다고? 침식이 된 거죠. 침식.
그래서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들이 2차 산맥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오랜 침식으로 해발 고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연속성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노양산맥, 촬영산맥, 노련산맥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완벽합니다. 완벽. 자, 그래서 이제 과정을 그림으로 좀 확인하고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1차 산맥 형성 과정을 보시면은 일단 1차 산맥과 2차 산맥 형성 과정 같이 보는 겁니다. 일단 중생대죠. 중생대 때 화강암이 쭉 관입을 해요. 그래서 지하에서 부글부글부글 멘틀에서 끓고 있던 화강암들이 뽕 관입을 하는데 이것들이 분출했다? 분출을 하지 못했다. 분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화강암이 되어서 지하에서 굳습니다. 근데 이게 굳으면서 이게 가만히 있을까? 위에 있는 지표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지표도 막 움직이고 난리가 났어요. 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지하에서 지금 화감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중생대 지각운동의 결과로 습곡, 단층 같은 것들이 형성되었고 이 결과 지질구조선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질구조선 이렇게 쭉 틈들 이런 것들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이 틈들이 이제 산지를 형성하는, 산맥을 형성하는 바로 그 침식을 일으키는 그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생대 지각 운동의 결과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받았는데 이 침식의 결과로 지금 아까 있었던 지질 구조선들을 따라서 지금 오히려 쭉 침식이 진행되어서 평탄해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하에 지금 화강암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신생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신생대 3기가 되면 뭐가 일어난다? 신생대 3기. 가장 중요한 운동. 그쵸. 신생대 3기 하면은 바로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 경동성 요고 운동. 경동성 요고 운동이 빡 일어나면서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윤기를 빡 해버렸다. 윤기를 빡 하는데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형성됐던 화강암들도 같이 올라왔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질구조선들에 따라서 지금 비가 내리면 이 빗물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질구조선 따라서 쭉 하천이 만들어지겠죠. 콸콸콸콸 흘러내리면서 이 지질구조선들이 점점 더 깊어지겠죠. 깊어지면서 더 파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골짜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신생대 제3기에 경동서 요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동해 쪽 치우친 윤기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황해 쪽으로는 큰 하천들이 흘러가면서 하곡이 발달하게 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잘 보시면요. 여러분, 하천이 흘러가는 골짜기예요. 골짜기를 얘기하는데 이 골짜기가 발달하면 골짜기는 깊어지니까 이렇게 낮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럼 옆에 있는 이런 곳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산지처럼 보이는 그런 특징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이 진행되면서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빡 올라온 1차 산맥이 있고요. 그다음 이게 침식이 쭉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2차 산맥들. 이게 지금 발달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다음 꼭대기에 지금 보시면은 해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과거의 평탄한 지형들, 고위평탄면이라는 지형도 발달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화강암이 쭉 올라왔잖아요. 과거에 이제 관입된 화강암들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상태에서 침식이 되다 보니까 이 화강암 덮고 있었던 위에 있는 것들이 깎여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속에 있는 화강암이 드러나게 되면서 바위산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강암 덮고 있던 지표가 제거되면서 오히려 분지를 형성한 경우에는 침식 분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하곡이 만들어지고서 남은 주변 산지들은 2차 산맥을 형성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2차 산맥들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1차 산맥과 2차 산맥 비교해보면은 1차는 일단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경동성 요곡 운동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다? 얘는 멘틀에서 빡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고도가 높고 험준하며
연속성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가져가야 되겠고요. 일단 마천령, 낭림, 태백산맥 같은 것들이 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산맥들은 여기서 태백, 함경산맥, 소백산맥, 낭림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거의 전부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2차 산맥 갈게요. 2차는 지질 구조선에 따라서 차별 풍화와 차별 침식이 되었다. 차별 풍화, 차별 침식이 되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도는 낮고 연속성도 분명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차령, 노령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1차와 2차를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가 나중에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입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가 아니라 하나는 1차, 2차인데요. 지금 가는 뭘까요? 가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두대간인데요. 바로 지금 백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백두산의 전기를 쭉 타고 내려와서 함경산맥 타고 내려와서 쭉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요 줄기, 요 가가 바로 가가 바로 1차 산맥입니다. 1차 산맥. 그다음 나머지 이 나들은 뭘까요? 나들은 바로 지질 구조선들을 따라서 만들어진 2차 산맥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이고요. 바로 흑산과 돌산 비교입니다. 이것도 먼저 비교해 보고 같이 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흑산. 뭐 이렇게 딱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죠. 바로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이구나.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한자로 바꾸면 그냥 토산이 됩니다. 토산. 그다음 돌산이고 돌쇠야 뭐 이렇게 돌산도 역시 판수로 바꿔보면은 석산이 되겠고요. 석산.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흑산은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산지에서 주로 발달한다는 거. 편마암 중요합니다. 편마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산지. 편마암이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암석 분포가 있었죠. 주요 암석 세 가지. 편마암 뭐에 들어가냐? 편마암 화성암일까요? 퇴적암일까요? 변성암일까요, 여러분? 편마암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중에서 편마암은 바로 그쵸. 변성암의 대표 주자입니다. 변성암. 그래서 변성암의 대표 주자인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지에서 주로 발달하는 것이 바로 흑산이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이 흑산 같은 경우는 흙이 두껍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양층이 두껍고 식생밀도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 지금 포인트, 지금 사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리산, 네, 한국 지리산, 그리고 덕유산, 소백산, 오대산. 특히 자주 나오는 것들은 지리산, 덕유산이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돌산 넘어갈게요. 돌산 보시면은 돌산은 역시 여기 또 암석 중요합니다. 화강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산지에서 발달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1차, 2차 산맥 형성 과정 보면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화강암이 과거에 이제 중생대 때 관입했던 상태에서 신생대 때 윤기를 빡 하면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됐죠. 올라왔는데 화강암 덮고 있었던 위에 있었던 그 암석들이 심시게 해서 깎여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강암이 산지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 지금 석산, 돌밖에 없는 산이기 때문에 식생밀도, 이제 식물들은 덜 자라게 되고요. 낮고요. 암반 쉽게 말하면 그냥 돌입니다. 돌.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돌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례 중요한데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갈수록 나나나나나나나나 네 하는 요 금강산이 바로 석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금강산 하면은 바로 석산, 돌산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힌트를 줄만하는 게 악하고 하는 이 악자가 바로 돌을 의미해요. 돌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악자가 들어간 산들은 다 돌산인 경우가 많다. 설악산, 월악산, 그리고 치악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돌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북한산은 무려 서울에 있어요. 북한산은 대표적인 석산입니다. 그래서 이 석산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모습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사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적인 석산인 설악산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단풍이 예쁘게 들었지만 쭉 보면은 돌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석산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북한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명하다고 했던 북한산의 모습이고요. 북한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위이고요. 북한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돌산이다라는 거. 북한산은 또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가요. 왜냐면 서울 근처에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산이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석산인 금강산 되고요. 금강산 찾아가자 22,000봉에 나오는 12,000봉 자체가 다 이 봉우리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뽕뽕 올라있는 봉우리들이 바로 12,000봉, 이 봉우리입니다. 이 봉우리들은 다 대부분 이제 네, 돌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토산인 지리산의 모습인데요. 지리산은 여기 위치하고 있고 백두대간의 제일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저는 지리산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지리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산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지금 산세가 너무나도 부드러운 형태를 볼 수 있겠고요. 방금 봤던 금강산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돌이 드러나 있는 곳은 거의 없고 다 지금 식물들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산의 예시이다. 토산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흑산과 돌산은 이제 분포되는 암석과 그다음 특징, 그리고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 있는 표이죠. 보시면 분포 암석 중요합니다. 흑산은 흑산은 그쵸. 편마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돌산 같은 경우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건데 여기서 좀 참고해야 될 것은 형성 시기를 그렇게 잘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편마암은 변성암이기 때문에 형성 시기가 바로 시원생대이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 화강암은 형성 시기가 중생대이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너무 어렵죠? 제가 다음 시간에 노래 하나를 알려줄 거예요. 이 노래를 외우시면은 이 모든 내용들 한반도 지체구조부터 암석 분포부터 산지 지형까지 다 정리가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 정리를 한 뒤에 노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보시면은 대부분 사면에서는 흑산 같은 경우는 토양치 형성되어 있어서 식생 밀도는 굉장히 높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석산은 오히려 낮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don't worry, we'll walk through this togeth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상 초유의 이런 전염병 사태를 맞아서 정말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이제 첫 대면 개학을 맞이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 지점들이 있지만 또 우리는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차분한 마음으로 또 대면 개학을 준비하면서 잘 쉬시고요. 일단 우리는 얼굴을 보고 얼굴 대 얼굴로 다음 시간에 행복한 지리 수업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